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바다에 빠진 선원을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한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실종 위치를 허위로 신고한 것도 모자라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입니다. 이곳에서 40대 선원이 실종된 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20분쯤 70톤급 저인망 어선에서 작업을 하다 높은 파도로 인해 그물과 함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해당 선박은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장 55살 조모 씨는 수색이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전속력으로 배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유가족에게 항상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조업 허가구역인 여수 앞바다로 이동한 조 씨는 그제서야 실종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신고 당시에도 조 씨는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원이 실종된 위치를 여수 앞바다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30마일 사고 현장에서 이탈해가지고 마치 그곳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이랑 신고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수색을 결국 하게 된 것이죠. 해경 조사 결과 조 씨는 어선에 저장된 항적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선원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해경은 선장 조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남 민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대표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당대표 등을 선출하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일단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등과 맞물리면서 상대적 관심도에 밀렸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 선거는 박지원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문병호, 송금주, 황주홍, 김영환 후보가 쫓아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누가 당대표로 당선되든 국민의당의 최우선 과제는 호남에서 지지율 하락 만회와 대통령 선거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제3지대론과 빅텐트론, 뉴 DJP 연합론 등 국민의당을 둘러싼 다양한 대선 전략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렴되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표출된 안철수 전 대표와 호남 의원들의 갈등설이 어떻게 봉합될지 여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반짝 반등세를 탈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반전의 카드가 없으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지지율로 다시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자강론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연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호남 자민련 이미지까지 벗어야 하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갈 길은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네, 광주 전일빌딩 총탄 흔적이 헬기 발포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5월 단체가 전일빌딩을 사적지로 지정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사용된 총기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일빌딩 총탄 흔적이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결론낸 국과수. 그러나 빌딩에 박힌 185개의 총탄이 어떤 총기에서 발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탄환이 천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발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과수는 만약 천장을 뜯어냈을 때 총탄이 발견될 경우 그 탄환을 근거로 계엄군이 어떤 총기를 사용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총알을 감식해 만약 계엄군이 M60과 같은 기관총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엄군이 자행한 집단 발포와 관련해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자유권 차원에서 자국민에게 총을 쏘았다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변명이 헬기에서의 기관총 사격이라는 증거 앞에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나서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들은 일단 추가 조사를 위해 전일 빌딩을 사적지로 지정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전일 빌딩이 사적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적지로 빨리 지정을 해가지고 그게 보존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광주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적지 지정을 비롯한 전일 빌딩 보존 방안을 설 이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5.18 당시 광주은행 본점 8층에서 발견된 유리창 총탄 흔적이 헬기 발포에 의한 것이 의심된다며 국과수에 감식을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9개 지역의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25만 4천 원, 대형 유통업체는 34만 1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성수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8.1%, 대형 유통업체는 0.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통공사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달걀값 상승과 한우 사육 감소에 따른 쇠고기값 상승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도내 22개 시군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오는 20일까지 마트와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남에서는 드물게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순천 지역 인구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역마다 장단기적인 인구 정책이 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27만여 명이던 순천시 인구는 2015년 말 28만을 돌파합니다. 4년간 7천 명, 한 해 평균 1,600여 명의 증가세는 그러나 이로써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말 174명 감소, 큰 규모는 아니지만 5년 만의 반전입니다. 원인은 뭘까? 우선 지난 연말 석 달 동안 순천은 1,500명 가까이 인구가 줄어든 반면 인근 광양은 같은 기간 1,700여 명 늘어난 점이 주목됩니다. 광양읍권의 대규모 쇼핑몰의 개장과 광양시의 전입 동료 등에 따른 이른바 풍선 효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입 유도 활동을 벌였었고,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이라든지 대학생들에 대해서 전입 유도 활동을 하면서.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순천시의 출산율은 1.34로 2.4명에 육박하는 해남구는 물론 1.55인 전남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줄면서 노령화 지수도 4년간 증가세입니다. 소비와 생산, 유통의 자립 기반이 구축되는 인구 30만 달성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증가된 인구가 감소돼서 단기적인 대안도 필요하다고 봐서 전 부서가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부터 인구 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갈수록 자치 행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정작 지역의 자체 시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인구 정책. 지역별 여건과 인적 구성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묘책 찾기에 자치단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오늘 지역에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정권 퇴진 순천본부는 오늘 연양동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만이 전국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정권 퇴진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 여수 문수동 정보고 사거리와 광양 중동 23호 광장 앞에서도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가 예정돼 주말 동안 지역에서도 정권 퇴진 열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광양 지역의 고로쇠 수액 생산량이 100만 리터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고로쇠 나무가 성장하면서 올해 백운산 고로쇠 수액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101만 7천 리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운산 학술림 지역의 고로쇠 채취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며 광양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관련 시설의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올해 순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에 모두 9억여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순천시는 올해 문화예술 분야 지원금으로 9억 3,200만 원을 책정했으며 공연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1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 분야는 공연과 전시, 경연 등 창작 지원 활동과 관련된 교류 사업이며 순천시는 지난해에도 9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여수시 1일 시민시장이 어제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개 모집으로 운전기사, 시장 상인 등 1일 시민시장 20명을 선정하고 어제 여수시 도시공사의 환경미화원 유광수 씨를 시작으로 20명의 1일 시민시장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유광수 시민시장은 어제 오전 주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위촉장을 받고 민원인 상담, CCTV 관제센터 견학 등을 진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모두 27명이 1일 시민시장으로 참여해 시정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항의 복합 물류 기능이 강화되고 크루즈와 여객선 관련 시설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어제 열린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 중심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경북 일부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서울의 기온이 영하 9.9도로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대관령의 수온주가 영하 15.8도, 봉화도 영하 12도 선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에서는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일 추위가 계속되니까요. 이번 주말 건강관리와 함께 동파사고에도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밤새 전라도를 중심으로는 최고 8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왔습니다. 지금도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까지 전남 서해안에는 최고 5cm, 전남 내륙과 전북 서해안, 제주도에도 최고 3cm가량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9.9도, 전주 영하 5.3도로 전국에서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요. 서울 영하 4도, 대구 1도로 종일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건조한 날씨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